제47회 1강 표현대표이사 1. 사장님이라고 했는데 대표이사는 아니었다. 이번 강의에서는 표현대표이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회사와 큰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러 갔더니 상대방 명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래테크 사장 김철수. 회사 홈페이지에도 사장으로 소개되어 있고 직원들도 모두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의심 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철수는 대표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대표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그 사람은 대표이사가 아니니까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거래 상대방은 너무 억울하겠죠. 바로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이 마련한 제도가 표현대표이사입니다. 1. 표현대표이사의 의. 상법 제395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한 이사가 실제로는 대표권이 없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대표인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 나중에 대표가 아니라고 발뺌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2. 표현대표이사의 요건. 그렇다면 아무 경우에나 회사가 책임을 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외관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냥 이사가 대표권이 있는 이사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명칭으로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판례는 이사가 아닌 사람이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회사가 외관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명칭 사용을 허락하는 등 외관 형성에 관여해야 합니다. 어느 날 직원이 혼자 명함을 만들어 대표이사 사장이라고 적고 다닌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를 허락했거나 적어도 알고도 묵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짜 대표이사가 그냥 저 사람을 사장이라고 부르세요 라고 허락했거나 이사회가 이를 용인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제3자가 외관을 신뢰해야 합니다. 즉, 제3자가 선의여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저 사람 사실 대표이사 아닌데?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선의이더라도 중과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선의인 데 있어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보호가 됩니다. 즉, 선의 무중과실의 제3자는 표현대표이사 법리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3. 무권대행과 표현대표이사. 여기서 조금 더 흥미로운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균은 대표이사가 아니면서도 자기 명함에 대표이사 원균이라고 적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원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대표이사 이순신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대표이사 이순신이라고 서명해버렸습니다. 진정한 대표이사의 이름까지 함께 도용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대표인 척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 이름을 훔쳐 쓴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경우를 무권대행이라고 합니다. 즉, 권한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이건 표현대표이사 문제가 아니라 민법의 표현대리나 무권대리 문제다. 그러므로 상법상 표현대표이사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견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눈앞에 있는 사람이 원균인지 이순신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거래 안전을 위해서는 이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 판례도 무권대행에 표현대표이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4.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에도 표현대표이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대표이사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해야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명함에 대표이사 사장 A라고 적고 혼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A에게 단독 대표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회사가 그러한 외관을 허용했다면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대표 체제를 운영하면서도 마치 단독대표인 것처럼 행동하게 했다면 회사가 단독대표에 관한 표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표이사 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대표이사 A라고만 표시했다면 어떨까요? 대표이사만으로는 단독대표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표현대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이야말로 단독대표권을 나타내는 뚜렷한 외관이라 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에서 상법 제395조의 적용을 긍정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업등기와 표현대표이사와의 관계, 그리고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